14억 4,051만 명으로 세계 인구 1위 중국과 13억 8,293만 명으로 세계 인구 2위인 인도, 인구수 기준 세계 1, 2위 간 격렬한 충돌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전쟁을 시작했고, 당시 8만 명의 중국군이 12,000명에 불과한 인도군을 상대로 한 달 만에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티베트 침략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중국은 인도의 네팔과 부탄 통치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통제선이라고 해서 국경선 대신 설정해 놓은 선을 경계로 맞선 상태입니다. 이후 2015년 중국군이 통제선 근처에 설치한 감시초소를 인도군이 강제 철거해버린 사건, 2016년 중국군 250명이 이 통제선을 예고도 없이 넘어 인도의 아르나찰 프라데시주 동부 카맹 지구에서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사건, 인도가 중국 접경에 탱크 100대를 배치한 사건, 그리고 지난 5월 인도와 중국 군인들의 국경 분쟁지에서 주먹질을 주고받으며 돌을 던져 10명이 부상을 입은 판공호수 난투구, 한 달 뒤에 6월에는 몽둥이를 든 600여 명의 중국군과 인도군의 무력 충돌 때문에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가란 계곡 몽둥이 충돌, 그리고 이번 달 7일에는 무려 45년 만에 총기까지 사용하며 두 국가 간의 대립 상황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이후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지대에서 서로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며 일촉즉발의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텅 비었던 분쟁 지역에 무려 한 달 만에 중국은 벙커와 텐트, 군사물질 보관창고 등을 빼곡하게 설치했고, 경전차와 자주 곡사포, 122mm 다연장 로켓 등까지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가 이런 중국의 군사적 대규모 움직임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의 라스나트 싱 국방장관은 군 병력이 증원되는 등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대립 긴장 상황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인도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중국이 3위, 인도는 바로 아래인 4위로 한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3위와 4위의 실질적인 격차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220조 원으로 인도의 4배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큰 격차에도 인도가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 인도가 국방력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대규모 육박전을 벌인 국경지대 라다크에서 중국군이 최근 철수를 결정했는데, 인도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역할이 컸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산 K9의 우수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중국산 자주포 PLZ-05가 자칭 세계 최고라며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고는 인도 네티즌들이 박장대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실전 포격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PSZ-05 자주포를 수입해 실전 배치했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대로 파키스탄의 중국산 자주포 36대를 상대했고, 파키스탄만 심대한 타격을 받은 반면 중국제를 사용한 파키스탄은 표적조차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이 중국산과 1대4로 싸웠음에도 완승을 거둔 셈인 것이죠. 한국산 무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결국 한국의 하나 디펜스와 K9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계약과 기술 이전까지 총 7,2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 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500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손 중에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가 결국 한국에 잭팟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이어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인 인도가 9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바로 한국에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조선업체 하데베, 프랑스의 DCNS 등 쟁쟁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미 인도 내에서는 나머지는 한국을 위한 들러리 정도라는 분위기입니다. 9조 원 규모의 인도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기능들을 가졌고, 초고성능 연료전지까지 탑재해 무려 1개월 동안 수중에서 지속 자망하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도 역시 20노트로 경쟁 모델들보다 빠르고 고품질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300m까지 안정적으로 자망이 가능한 데다가 무장
능력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K9은 터키 280문, 폴란드 12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3문, 에스토니아 18문씩의 수출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호주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 48%, 절반 가까이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불리는 파이브아이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호주의 심사를 뚫어내는 동시에 방산시장의 큰손 중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의 선택까지 받으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빛의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